원의 이제 회계의 첫걸음, 여기 회계의 첫걸음에 해서 이제 회계의 개념부터 해서 회계의 흐름,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객관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는 개정 과목 이해하기. 이제 개정 과목론을 쭉 하는 건데, 우리가 많이 아직 처음이라 우리가 주로 중점적으로 배울 재무제표가 있어요.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상태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이 두 재무제표를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 개정 과목론이 이 두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내용.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돼요? 자산부채 자본이죠.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보시면은 재무제표, 그래서 자산계정, 그다음에 부채계정, 자본계정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공부할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주로 다루는 게 회사의 그 경영성과를 나타낸 보고서인데, 수익하고 비용 측면을 설명하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을 설명한다. 그래서 그 7페이지에 중간 정도 보시면은 수익 계정 살펴보기, 비용 계정 살펴보기 있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개정 과목론에서는 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요거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결산 마무리. 그래서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결산 마무리. 이 결산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뭐 특별히 뭐 많이 추가되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개정 과목 내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결산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챕터 4 재무제표 쉽게 읽는 법, 요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는 재무비율 분석 이런 것들은 좀 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4회 요거를 하면서, 모의고사 4회에서 우리가 뭐 모의고사니까 한 80점 정도 맞으면 되겠죠. 요거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3페이지 회계의 개념. 회계 개념. 뭐 회계란 무엇일까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런 정의는 모든 책에서 이런 정의가 나오겠죠. 회계란 무엇일까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그 밑에 박스를 한번 보시면은 그게 좀 요약된 거예요. 회사의 경영 활동을 기록 요약해서 정보를 만들고 이해관계자에게 전달을 한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회사의 경영 활동을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를 해서 이런 정보를 만들어요. 정보를 만들어서 요거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전달하는 과정.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를, 특정 회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이해관계자라고 보시면 돼요. 관심이 많은 사람. 또 이해관계자 또는 정보 이용자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 이용자. 이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회사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기록, 계산, 정리하고 이런 전달하는 과정이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돼요. 조금. 이렇게 되면 되고요. 이 정보 이용자들,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그 정보 이용이 목적인지 그런 게 필요하겠죠. 먼저 이해관계자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이해관계자는 크게 내부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있는 이해관계자,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부 이해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 뭐 경영자,
종업원. 예. 회사의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겠죠, 경영자. 종업원 어때? 아유, 실적이 얼만데 우리가 이제 뭐 성과급이 얼마인지 궁금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겠고요. 외부 이해관계자는 어떤 사람? 회사 외부에 있어요. 뭐 주주, 채권자. 예. 그리고 뭐 과세당국, 예, 과세당국. 그리고 또 뭐 협력업체, 예, 공급, 뭐 협력업체. 이런 사람들이 뭐 등등이 있겠죠. 예,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주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분이 있으니까 이 회사의 실적이 좋은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사결정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채권자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궁금하겠죠. 과세당국 예, 이 회사의 뭐 법인세가 얼마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협력업체도 마찬가지고 크게 내부 이해관계자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교재 1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14페이지 보시면 그 박스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이제 정보 이용 목적이 좀 상이하겠죠. 주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궁금해요? 배당금이 얼마인지 써 있죠. 올해 배당금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채권자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빌려줘도 나중에 이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겠죠. 경영자 회사의 실적은 얼마나 될까? 종업원 성과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거래처 이 회사 거래를 해도 될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죠. 과세당국 올해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이렇게 정보 이용 목적에 따라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 다양하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회사의 경영활동을 기록, 계산, 정리해서 정보를 만드는데요. 정보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전달을 한다.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했죠. 이해관계자는 크게 내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로 나뉘고 그래서 각각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거는 정보를 만들어서 이제 이해관계자에게 전달을 하는데 전달의 수단은 전달의 수단이 있어요. 전달의 수단. 그럼 어떤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의 수단이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해관계자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재무제표. 어떻게 재무제표를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가장 중점적인 재무제표 우리 좀 전에 설명드렸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예전에 대차대조표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중의 책들에 그 대차대조표라는 아직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손익계산서, 그리고 뭐 이게 중점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할 거예요. 요거를. 그리고 뭐 현금흐름표, 그리고 뭐 자본변동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조금 우리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서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고 그래서 우리 회계원리에서는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배운다.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중점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전달의 수단, 정보 전달의 수단은 재무제표인데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중점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